오래전부터 부산 해운대구 장산에 출연했었던 괴물이 있었다. 하얀 털로 온몸을 뒤덮고 있으며 크기는 호랑이와 비슷하거나 더 큰 걸로 알고 있다. 생김새는 사납고 무섭게 생겼는데 자연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를 내어서 사람을 홀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한다. 그 이름하여 장산범. 이런 장산범의 목격담이 소문으로만 전해지다가 90년도에 기사화가 되어서 더욱더 유명해진 괴물이다. 2020년도엔 장산 근처에 사는 어느 초등학생이 장산범 같은 형체가 찍힌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속에는 하얀 괴 생명체가 등산로가 아닌 돌산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장산범인지 아닌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제가 장산범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문득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부산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동네가 그렇게 많죠. 이게 다 6.25 때 부산에 많은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가 형성된 건데, 이 모습을 야경으로 본 외국인들이 이야, 부산에 이렇게 고층 빌딩이 많나? 이야, 홍콩 부럽지 않다. 뭐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beautiful, unbelievable 이렇게 외치다가 자고 나서 보니까 산동네거든요. 판자촌이 막 덕지덕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서 오 마이 갓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지금은 미관상 세련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발전해서 다 옛날 얘기죠. 근데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도 그리 모양새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가 바로 부산에 있는 산동네였는데,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에서 산을 올려다 보면은 황령산을 반쯤 깎아서 만든 동네가 보일 겁니다. 전포동이란 산동네인데, 이때 당시 저희 동네 뒷산 황령산이 산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아마 해발 400m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그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산 주변을 전포동을 비롯해서 뭐 연산동, 대연동, 광안동, 뭐 기타 등등 여러 개의 동을 둘러싸고 있을 정도로 범위가 폭이 굉장히 큰 산이거든요. 그 산 주변으로 스레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집들이 다닥다닥 밀집한 형태로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산 중턱까지 뒤덮은 형태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은 산 중턱쯤에 자리한, 그러니까 고바위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거의 산과 매우 인접한 곳에 있었는데, 집을 나와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깊은 산속을 들어갈 수 있었죠. 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주로 같은 산동네 친구들을 하고 산에 가서 자주 놀았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게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했던 놀이가 뭐냐면 딱지치기, 구슬치기, 아니면 산에 가서 새총놀이도 하고, 또 곤충들, 그러니까 뭐 메뚜기나 잠자리, 또 가재나 개구리 뭐 이런 걸 잡는 놀이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바탕 놀고 집으로 돌아오면 막 옷하고 얼굴이며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기 일쑤였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어머니에게 혼쭐이 나죠. 아니, 이 녀석이 빨래한 지 하루도 안 되는 옷을 입고 나가서 흙범벅이 되어서 돌아왔네. 흙이 그리 좋아? 그럼 내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흙 반찬 해줄 테니 그거랑 밥 먹어라. 막 그런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그 당시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일일이 손빨래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일거리만 더 보태니까 힘들어서 당연한 거겠죠. 아무튼 그 산동네 살면서 가장 신기했던 일이 뭐냐면, 그때 당시 저희 산동네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1km 조금 넘게 떨어진 지점에 황령산에 한 2달에 한 번꼴로 그 확률로
저녁에 파란빛을 뿜어내는 도깨비 불 같은 게 황령산에 출현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묘사하자면 사이즈는 사람 크기보다 좀 컸던 것 같아요. 한 2m 가량으로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형태는 횃불 모양이었습니다. 이걸 지켜본 동네 어르신들이 이걸 청도깨비 불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청도깨비 불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넓이가 한 2km쯤 되는 지점을 순식간에 뚝딱하고 1, 2초 만에 휙 하고 순간 이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산중턱과 산 꼭대기까지 거리가 한 250m쯤 되는데 이 정도 거리를 또 눈 깜짝할 사이에 휙 하고 오르락 내리락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출몰하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죠. 네. 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구경하기에 바빴죠. 즉 불꽃놀이 보는 것과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동네 어른부터 아이 할 것 없이 구경하기에 바빴죠. 신기하니까.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어르신은 도깨비 불이다. 또 어떤 어르신은 아니다. 인분가루, 그러니까 사람 뼈가루가 바람에 불어서 야광 현상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아니다. 저건 홀령이 장난치는 거다. 아니다. 산에 사는 괴물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과 의견들이 분분했었죠. 어린 제 눈으로 보기에도 마냥 신기했었고 또 한편으론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동네에서 호기심 많은 골목 대장이 있었는데 학교를 한 해 늦게 입학을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7학년인 셈이죠. 나이가 한 살 많은 이유로 골목 대장으로 불렸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포함한 동네 꼬맹이들 10대명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야 우리 언제 한번 파란 도깨비 불을 가까이 가서 보지 않을래?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들이 다들 그래 그거 좋겠다 그러면서 작전을 짭니다. 청도깨비 불이 출몰하는 날에 어른들이 그걸 넛을 놓고 구경하는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와서 황령산 입구에 모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산 입구 쪽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에 집합하기로 한 거죠. 집에 후레쉬가 있는 친구들은 또 후레쉬를 준비해 오기로 해놓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보름쯤 지나서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어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와서 보니까 역시 산 쪽에 청도깨비 불이 출현한 겁니다. 그때 아마 시각이 7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을 거예요. 이 청도깨비 불이 마을에서 대략 1km 떨어진 지점에서 보였는데 마을에서 그걸 구경하시는 어른들 틈에 끼어서 그때 저희 아버지도 계셨는데 잠시 구경하는 척 하다가 아버지 눈치를 살짝 보면서 집에 간다고 해놓고 몰래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후레쉬만 얼른 챙기고 뒷산 출입구에 얼른 도착했죠. 대장은 이미 산 입구 쪽에 도착해 있었고 조금 기다리니까 동네 꼬맹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모이니까 인원이 6명 정도 되었어요. 그 중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친한데 그러니까 대장하고 저희 옆집에 살던 길동이, 길순이, 앞집에 살던 돌돌이 뭐 이렇게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처음 보는 남자애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대장이 데리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골목 대장이 인원 체크를 하고 6명의 꼬맹이들은 꿈과 희망을 품은 채 모험심을 발휘해서 청도깨비 불을 있는 곳으로 아주 씩씩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야산이 밤이라서 어두컴컴했겠죠. 막상 산에 들어서니까 집에서 봤던 청도깨비 불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에서 볼 때 왼쪽 방향에 청도깨비 불이 보였기 때문에 대충 위치를 짐작해서 어린 친구들은 청도깨비 불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었죠. 근데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가는 길에 바위돌도 많고 숲을 덩굴도 많고 뭐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대장이 맨 앞장서서 기차처럼 일렬로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대장이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꼬맹이들이 잘 따라오나 안 오나 체크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도 청도깨비불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산길은 어둡고 험난해서 가는 길에 다들 뭐 한 번씩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풀에 베이고 나뭇가지에 끓기고 저는 또 개울가에 빠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산길에 바위도 워낙 많고 나무와 풀도 많고 산길이 워낙 지형이 험난해서 대략 한 20분쯤 가다가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했는데 더 이상 청도깨비불을 볼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맨 앞장서던 골목 대장이 야 오늘 안 되겠다 이만하고 다음에 더 일찍 오자 그러더군요. 쫄따구들이 뭐 힘이 있나요? 대장 명령을 들어야죠.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보니까 돌돌이하고 이날 처음 본 친구 이 두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었죠. 그래서 이때 뒤늦게 한 사실인데 돌돌이는 물론 알고 있죠. 근데 그날 처음 본 친구 야 누가 데려왔어? 누구야? 누가 데려온 거야? 막 그렇게 서로가 물어보다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친구를. 그러니까 다들 의아해했죠. 뻥찐 거죠. 그래서 그건 그렇고 아무튼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돌돌아 친구야 목청껏 외치면서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산에서 한 10분가량 찾아 헤매다 보니까 목도 다 쉬고 또 탈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잃어버린 친구는 꼭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돌멩이 2개를 들고 맞부딪히면 나는 소리 있죠. 맞부딪히면 따닥 소리가 나죠. 그렇게 따닥 따닥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선가 어떤 방향에서 따닥하고 상대편이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가 응답하듯 작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우 천만다행이다. 드디어 찾았다. 그러고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다들 갔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이상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는 안 들리고 그냥 정적만 흘렀는데 그곳엔 그냥 나무와 무성하게 자란 풀 빼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그 장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 장소 나뭇가지 쪽에 뭔가 얼핏 느껴져서 무심코 쳐다봤거든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사이에 성인 남자 얼굴이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겁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굳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럴까요? 빨래 걸어 놓은 것처럼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져 있었다고 그럴까요? 꼬질꼬질해 보이는 긴 장발이 그 머리카락이 얼굴을 대부분 덮고 있었는데 코와 입은 너무 선명하게 보였는데 이내 바람이 조금 불자 얼굴을 뒤덮고 있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풀나풀거리면서 눈도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온통 까맣더군요. 흰자는 없었고요. 그리고 얼굴과 머리는 온통 피범벅이었고 그리고 워낙 어두워서 몸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못 봤지만 분명히 제 눈엔 분명 머리만 보였습니다. 전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몸이 굳어 있다가 잠시 후에 풀리자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친구들도 영문을 모른 채 제가 뛰기 시작하니까 막 겁을 먹고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뛰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돼서 이제 더 이상은 뛰지를 못했고 숨을 헥헥 거리면서 풀숲에 주저앉아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야 대체 왜 뛰었냐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전 좀 전에 나뭇가지에서 사람 머리만 있는 걸 봤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에이 너 헛걸 본 거 아냐? 아마 헛개비를 본 거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뛰다가 멈춘 곳이
익숙한 산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산길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다들 여기가 어딘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잠깐 쉬고 다시 일어나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가도 가도 낯선 모르는 산길만 나와가지고, 야, 이거 산속에 꼼짝없이 갇혔구나. 오늘 중으로는 집으로 들어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만 갔죠. 전 나무에 매달린 사람 머리를 봤죠. 친구는 잃어버렸지. 산짐승 새소리 막 들리죠. 가다 보니까 어떤 짐승의 눈동자 2개가 쌍라이트를 비추고 있지 않나. 이런 어마무시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다들 공포에 벌벌 떨었었고, 급기에 울음을 터뜨리는 애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면서 엄마 찾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 어딘지 모를 산길의 바위 쪽에서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무심결에 봤는데, 이번에는 바위 근처에 목이 없는 사람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이 존재가 목이 없는 채로 1m 크기의 바위 위에서 바위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계속 넘어지는 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퍼링 현상처럼 바위 위에 올라갔다 또 바위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넘어졌다가 막 반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무서워서 전 그 자리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졸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눈 떠보니 허공에서 대장 얼굴하고 친구들 얼굴이 뿌옇게 보이다가 점점 또렷이 보였는데, 기절한 저를 깨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이번엔 친구들이 또 뭘 봤냐고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대꾸를 이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몰라도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또 뭐 헛개비를 본 거다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겁에 질려서 막 울고 있는 친구들이 보였기 때문에 일부러 대답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얼른 산을 빠져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염없이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깊은 산속을 체감상 한 1시간 정도는 넘게 방황하면서 걷다 보니까 이제 뭐 지칠 대로 지쳤고 다리 힘도 다 풀려가지고 다들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체념하고 그렇게 한참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친구들 이름 부르는 어른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레쉬 조명 불빛도 보였고요. 선비야, 돌돌아, 순아, 이런 어른들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아유 살았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요, 저희 여기 있어요 하고 후레쉬를 비춰대기 시작했죠. 마을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애들이 안 보이니까 이제 사라진 걸 알고 애들이 산에서 잘 논다는 걸 알고 야밤에 찾아 나선 건데, 다행히 저희가 때마침 발견이 된 것이죠. 그때 대장이 마을 어른들에게 돌돌이하고 이름 모를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전했죠. 그리고 또 저는 산에서 목이 잘린 귀신을 봤다는 얘기를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전했는데, 선비 너가 헛걸 본 걸 거다 하면서 다독거려 주시더군요. 그러고 저희들은 마을 통장님과 저희 아버지 인솔아에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어르신들께서는 또 잃어버린 친구를 찾으러 산속을 계속 수색을 했습니다. 전 집에 와서 예상대로 부모님께 겁나게 혼지검 당하고 그렇게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들렸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또 집을 나와 봤는데 돌돌이를 마을 어르신들이 용케 찾아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엔 영문 모를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돌돌이 상태를 보니까 얘가 넛이 나간 상태로 멍하게 있는 거예요. 어른들과 돌돌이 아버님께서
돌돌이가 걱정이 돼서 돌돌이에게 계속해서 괜찮냐고 막 물어봐도 돌돌이가 꿀먹은 벙어리 상태가 돼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옷은 또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신발은 밑창이 다 벗겨져 나가 있고 얼굴하고 손하고 다 풀에 베인 상처가 나 있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돌돌이를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돌돌이가 황령산 정상 큰바위 돌산 앞에 발견이 되는데 큰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골든 타이밍에 어르신들이 다행히 발견을 했었대요. 참고로 그 돌산 바위 끝부분이요, 깎아지른 듯이 수직으로 급경사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죠. 제 기억으론 정확하진 않은데 50m 높이의 바위였는데 거기서 추락을 하면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네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아무튼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못 봤냐고 하니까 못 봤다고 하더군요. 같이 놀던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그날 처음 본 친구 얼굴을 생김새가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엔 저랑 같이 산에 간 저를 포함한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계셨거든요.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계셨는데 그 자리에 이름 모를 친구는 그 부모님도 안 계셨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희한하게 얼굴조차도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정체는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돌이에게 궁금한 게 정말 많지만 애가 겁에 잔뜩 질린 상태이고 그런 걸 물어볼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궁금한 걸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고요. 그 다음날에 학교에서 돌돌이를 찾아봤는데 안 보이길래 학교 다녀와서 돌돌이 집에 들렀는데요. 돌돌이 어머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돌돌이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도 쉬어야 하니까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놀러 와라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돌돌이 상태가 괜찮아졌는지 학교에서 돌돌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교 마치고 돌돌이를 데리고요, 문방구에 가서 일단 떡볶이를 사 먹였죠. 애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제가 아유 돌돌아,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얼굴이 마늘 반쪽이 됐네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둘씩 물어보기 시작했죠. 지금부터는 돌돌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돌돌이가 야밤에 산속에서 산길을 골목대장을 선두로 일렬로 기차처럼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때 돌돌이는 맨 마지막 줄에 있었대요. 그러고 그 앞에는 그날 처음 본 친구가 있었고 깜깜한 와중에 산길을 그러니까 그 친구 뒤통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옅은 시냇물을 건너가다 보니까 그 친구만 보이고 앞장서던 골목 대장부터 나머지 친구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돌돌이가 그 이름 모를 친구에게 앞에 가던 친구들 안 보이는데 너 못 봤냐? 그러니까 그 이름 모를 친구가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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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이 말만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는 주변엔 그 이름 모를 친구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그 친구만 따라갔다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 친구 몸에서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지더랍니다. 몸 주변에서 형광빛 같은 게, 야광빛 같은 게 나는데 점점 더 밝아지더랍니다. 그러다가 눈부실 정도로 밝아지더니 사라지더랍니다. 그 빛이. 그리고 그 친구도 그 빛과 함께 보이지 않더랍니다. 이때 돌돌이가 패닉 상태가 와서 잠시 주춤하다가 겁에 질린 상태지만 걷기 시작했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일단은 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걷다 보니까 달빛에
어떤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운동화를 신은 발자국 같은 게 아닌 그냥 맨발 자국이 보이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 계속 걷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마치 주변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더라 합니다. 가는 길 내내 이쁜 조명빛 같은 게 나는 나비들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녔고 여기저기서 작은 종소리들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또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던 주먹만한 메뚜기와 장군벌레, 하늘소도 보였고 지금으로 치면은 장군벌레, 하늘소가 트랜스포머 장난감이나 피규어와 다를 바가 없었겠죠. 그리고 산길 따라 가는 곳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들이 막 피어 있었고요. 그 길 주변에는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이 열린 나무가 줄줄이 보이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그 산을 자주 놀러 갔지만 그렇게 기분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길이 있는지 몰랐답니다. 그렇게 황홀감에 빠져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천국 같은 길 끝자락에 다다랐는데 돌돌이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씨알 굵고 탐스런 수박이 열린 수박밭이 막 보이더랍니다. 참고로 지금은 뭐 먹는 걸로 걱정을 안 해서 공감 못 하실 분 많이 계시지만 그때는 과일이 참 귀했던 시절이죠. 아무튼 탐스런 수박을 따려고 다가서는 순간에 돌돌이 아버님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부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돌돌이 애가 아직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돌돌이가 그 아이 영가에게 홀렸다는 걸 깨달았죠. 어른들의 추측을 들어보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 이름 모를 아이가 아마도 청도깨비가 아니었을까. 청도깨비에 돌돌이가 홀린 게 아닐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제가 울산으로 전학 오기 이전에 동네 통장님하고 구멍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통장님이 그 친구분과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는데 저는 그 옆자리에서 오뎅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마을 통장님께 얘기를 했죠. 그날 산에 가서 이상한 걸 봤다고. 제가 산에서 봤던 나뭇가지의 중년 남성 머리가 나뭇가지 사이에 끼워져 있고 또 목 없고 몸통만 있는 귀신이 바위에서 계속 굴러떨어지더라는 얘기를 들려줬더니 통장님께서 네가 허에서 헛개비 본 거다. 잡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훌륭한 어른이 돼야지 그러면서 절 돌려보내려고 하셨는데 이때 마을 통장님과 같이 술 마시던 친구분이 과음을 하셨는지 그런 분위기에 눈치 없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애들 찾으러 가던 날 우리 그 토막난 시체 발견했잖아. 그날 그 살인범 놈 아마 제명에 못 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선비 너가 그거 본 거 그거 영가야 영가. 그 영가가 너희들에게 자기 시체를 찾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술 취한 김씨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당황한 통장님께서 제 귀를 막으면서 저희 집으로 저를 돌려보내셨는데 그때 뒤늦게나마 그날 제가 헛개비를 본 게 아니고 영가를 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해마다 황령산 그 큰 돌산 바위에 사람이 자살하는 일이 그렇게 허다했고요. 워낙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돌산 바위명을 자살바위로 불렀는데 그때 당신 자살바위였는데 지금은 물론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죠. 사자봉으로. 그리고 사자봉 옆엔 전망대가 생겼고 지금은 물론 유명한 명소가 되어버렸죠. 황령산이 다 옛날 얘기죠. 얘기를 끝내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수 있는데 오피셜이 아닌 뇌피셜일 수 있는데 아마 제 어린 시절 봤던 그 청도깨비 불이 아마도
장산범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